네,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이게 이제 발의가 되긴 했습니다만 뭐 거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돼 버렸는데 이번에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이 됐고 오늘 본격적인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해당 법안을 발의한 분이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로 모셔서 요 얘기 그리고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용진입니다. 네, 박용진 의원께서 이재용 회장의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도우미를 자처하십니까? 새 시대로 가야죠.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에 만들어놨었던 불법 반칙, 그리고 특권의 이렇게 그 낡은 유물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버리고 가야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어쨌든 죄값 치르고 나온 게 있으니까 다른 아버지 시대 때 만들어졌었던 이런 잘못된 그 레일 있잖아요. 불법 반칙의 레일.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도 경영, 투명 경영의 길로 가야죠. 이 법안이 새 시대를 여는 하나의 어떤 뭐냐면 그 안내자 비슷한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대부분의 일들,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조 5천억 원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하는 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된 내부 폭로, 그리고 그로 인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서의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한 논란,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 온 거예요. 이재용 이제 부회장은 그 당시 부회장은.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은 아버지 시대 때 기획했던 거예요. 아버지 시대 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본인이 할 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법은 고객의 돈으로,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그 법을 어겨가면서 경영권을 완벽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 구도를 아버지 시대 때 설계해놓고 만들어놨던 구도를 이제 벗어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예요, 법안? 안전장치 이 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보험업이나 은행이나 뭐 저축은행, 증권사 모두 다 남의 돈, 고객의 돈을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기업들이라서 상당히 규제도 많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잘못된 투자에 대한 사전장치들, 안전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보험업에서는 계열사 주식을 사도 되는데 투자해도 되는데 계열사 주식을 자기 총자산의 3% 이상 과도하게 하면 안 돼. 그랬다가 큰일 나. 잘못하면 그 기업이 무너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이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3%를 넘기면서 과도한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약 한 8.23%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삼성생명 전체 총자산을 사실은 시가로 치면 완전히 넘기고 있는. 그러면 지금 훌쩍. 8% 넘는 어떤 지분을 3% 범위 안으로 그러니까 줄여야 되니까 팔아라. 이런 그게 현재 법이거든요. 현행 법인데 이게 왜 그러면 그동안 그 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괜찮냐. 이 웃기게도 금융당국이 1998년 IMF 이후에 다른 건 다 이제 시가로 현재 거래되는 시중 가격으로 바꿨는데 이 보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계산을 취득 원가. 그러니까 지금 삼성생명이 5만 원, 6만 원 이러고 있는데 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할 때 한 1,000원 정도였거든요. 그 가격으로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이 엉망이 되는 거죠. 전체 계산이. 그것도 언제쯤 얘기인데. 이게 이제 덕선이가 뛰어다니던 1988 이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웃긴 건 제가 아까 안전장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AIG라고 하는 그 세계 최고의 그 생명보험회사가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죠. 저축은행 사태가 갑자기 벌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 안전장치를 삼성을 위해서만 풀어놓고 이게 이제 그동안 가동이 되어 왔었다는 거죠.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근데 19대, 20대 때 전부 다 그 먼지만 쌓여 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되다가 폐기됐는데. 놀란 일이죠. 요번에는 됩니까? 돼야죠. 그때 이종걸 의원이 내고 박영선 의원이 냈어요. 근데 그때 19대 때 이분들이 원내대표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 이분들이 아예 상정도 못하게 하는 국회에서 많은 법들이 상정되는데 상정됐다고 뉴스가 되는 법이 이 법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삼성이 이런 그 특혜
자기들의 불법 경영의 어떤 틀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철벽 수비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이번에 뚫렸어요, 국회에서. 근데 철벽 수비라고 한다면 의원님의 발의하는 전후 과정에서 삼성 쪽으로부터 연락 없었습니까? 지금 박용진이 저런 일을 하면 삼성한테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이던 그런 거 있죠. 예. 온갖 것들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상상하시는 있고 그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압박도 받고 이러고 있다는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아니 예. 이게 이제 징후도 있고 제 추측도 있고 그냥 그리고 귀로 이렇게 전해주는 다른 의원들과 다른 기자들이 전해주는. 직접 겪으신 건 없는 거구만 그러면. 글쎄요. 제가 이 법을 사실은 6년 전에도 발의를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예. 진짜 너무들해요. 그 얘기만 할게요. 진짜 너무들해요. 이렇게 빼꼼 내비치고 그냥 걷어들이시면 섭섭하잖아요. 삼성은요. 이제 진짜 새 시대로 가셔야 돼요.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불법 차명계좌 4조 5천억 원의 세금 물리자고 그랬더니 그 세금을 물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악을 썼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저는 만일에 이 법이 그 통과되면 시중에 뭐 20조 가까운 삼성전자 주식이 풀려서 대폭락이 있을 거다. 완전히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만든 법에는 5년 동안 처분하도록 해어 있고 게다가 필요하면 2년을 더 해서 7년 동안 이걸 처분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삼성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알겠습니다. 여러 제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 쪽에서는 이 제한과 자기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한 보관과 대안을 가져올 생각은 안 하고 뒤에서 박용진 욕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로비만 하고 있고. 이건 이제 국회 논의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화물연대 파업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심의에 들어간다고 하고 보도를 보면은 일단 시멘트 쪽에 대해서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거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이런 어떤 대처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세상 일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냥 세게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도 뭐 대통령 후보 시절이긴 합니다만 뭐 발사 원점 타격 아주 세게 북한을 향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그냥 즐겨 하시더니만 그 생각을 해보세요.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사회적 손실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과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역으로.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두드려 잡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 정부와 지금 정부가 모두 다 책임이 있는 것은 이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되고 있는 그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어떤 안전, 최소한의 생활임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장을 사회적 합의를 좀 만들어내고 제도화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못하는 정치권 전체의 책임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또 약속을 해놓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겠다고 이 정부가 약속을 해놓고는 지금 또다시 어떤 이 파업을 만들어내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만 지금 묻겠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일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국회도 잘한 거 하나도 없는 걸 아시죠? 국회도 잘한 거 없다고. 아니, 딱 한 번의 회의 때문에 딱 한 번. 이 제도적으로 아예 안착시키는 것이 좀 맞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러면 새로운 어떤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과 부담을 나눌 것인지를 잘 협의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른바 조금박해 네 분에 대해서 쓴소리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어제 뉴스 제목은 봤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을 향해서도 뭔가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는데 쓴소리 전문 소신파로 대선 후보 경선과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참혹한 수준의 득표를 했다.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마이크 파워가 생기는 게 아님을 이제 알 때가 되었지 않았는가. 그 구절은 처음 듣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별로 관심 없습니다. 네?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맨날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얘기를 특별하게. 별로가 아니라 애써 관심 없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관심이 없습니다. 삼성생명법에 온 정신이 팔려 있고 그다음에 월드컵에 온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저분이 무슨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저러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아무튼 이제 그 근본 취지는 당 안에서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한 어떤 비판.
그것이 말 그대로 이제 다른 개인적 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어떤 이런 취지의 어떤 해석인 것 같은데 왜곡이고 곡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뭐 그분의 관점과 표현에 대해서 이제 뭐 관심을 끄는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물으시는 말씀대로라면 당을 사랑하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요. 저는 민주당을 사랑하니까 민주당에 잘 되기 위해서 아마 조국 사태와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포인트마다 저하고 그분하고 의견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장한 대로 사태가 흘러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당이 잘 됐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제가 이른바 뭐 쓴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라고 보기엔 무슨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뭐 문자 폭탄에 온갖 욕설 이런 걸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고 명약은 입에 쓰다고 하는 말처럼 그리고 그 역할을 제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을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하는 그러면 거거든요. 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판하시는 겁니까? 당과 이재명 저는 대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비판했다기보다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 이 민주당이 그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험업에서의 안전장치처럼 민주당의 안전장치, 당의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의 사법 리스크가 당으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당원 80조 이거를 없애려고 했었던 당의 일부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건 사당화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저나 누구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그 사법 리스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당이 검찰하고 마치 진실공방의 주체로 나서서 하는 방식보다는 좀 로키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내일 아마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것 같은데 당론으로. 네, 오늘 의총을 통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논의를 아마 할 것 같고요. 당에서 일어났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게 이제 국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전술적인 판단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논란이. 다만 이상민 장관은 본인이 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경찰에 대한 자신들의 지휘 감독 권한에 대해서 앞세우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되니까 뒤로 발을 빼잖아요. 이런 무책임한 분이 그 부처의 장관으로 앉아 있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해임의 사유는 충분히 있다. 네,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조는 국정조사는 야당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다. 국정조사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일만 나면 국정조사 안 해 하고 삐져서 나가려고 그러는 여당의 태도도 제가 볼 때는 뭐 큰일 날 일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